우리 몸은 성전이다. 오늘은 따뜻한 온기를 돌게 해주는 아궁이 역할을 해주는 정보에 대해서 나눠드리려고 할게요. 여러분, 아궁이 떼는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최신식 보일러가 있는 집에 살고 싶으세요? 아궁이 떼는 집, 낭만이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우리 몸은 평생 살아야 하는 몸이잖아요. 그런 아궁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사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최신식 보일러를 드리는 집이 훨씬 더 좋겠죠?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제품은 바로 메타입니다. 남녀노소 유산균을 먹는 시대가 됐어요. 언젠가부터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정말 다 유산균을 먹는 시대가 됐죠. 왜 그럴까요? 대장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근데 유산균은 스치고 지나간대요. 1%. 그럼 이 대장에 뭐가 있냐? 대장 속에는 우리 몸에 38조 개의 미생물이 그중에 90%가 바로 대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세포가 우리 30조 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몸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대장에 있기 때문에 대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면역력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질병의 수수께끼의 답이 대장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흥미로운 실험도 있었어요. 뚱뚱한 사람의 대장균을 쥐에게 이식하고 마른 사람의 균을 이식했더니 뚱뚱해지고 말라졌다. 나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키가 바로 대장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 오바마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대장 미생물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개놈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여태까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유전력이에요. 가족력이에요. 저희 집안은 고혈압 집안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다가 어떻게 밝혀졌죠? 유전자이긴 하지만 그게 스위치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내 환경, 생활 습관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켜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끌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의 유전자는 바꿀 수 있나요? 없죠. 태어난 유전자 그대로고 스위치를 꼈다 크는 건데 놀랍게도 마이크로바이옴도 미생물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유전자가 2만 개예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는요, 330만 개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보다 150배가 더 많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는요,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가 가진 파워풀한 영향력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메타, 장환경, 미생물의 환경은요, 어떻게 바뀌냐면, 항생제, 식이습관, 제왕절개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묵은 상태의 자궁 속에 있다가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미생물 샤워를 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쏙 빼는 제왕절개한 아이들보다 면역력이 훨씬 더 높죠. 천식이 더 안 걸리고 이런 결과들은 이미 논문으로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럼 그 두 번째는 뭐냐? 항생제입니다. 요즘 항생제 정말 많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항생제를 정말 남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항생제를 먹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균을 죽이기 위해서 먹죠. 근데 항생제를 먹는 순간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건강한 미생물들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산에 산불이 난 거예요. 그 산불에 내가 원하는 균들도 죽이겠지만 건강하게 살아서 생명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 울창한 숲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항생제가 내 몸에 한번 들어왔을 때 내 몸의 반응이 마치 산불이 난 산과 같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균도 죽이겠지만 일시적으로 열은 떨어지고 감기는 떨어지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면역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쉽게 감기 걸리고 더 많이 아파지는 몸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바로 식습관이에요. 불과 100년 사이에 인간의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렵 채집하던 그 식습관에서 지금은 어떻게 먹죠? 어떻게 하면 빨리, 간단하게 배를 채울 수 있지에 포커스가 돼서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영양학, 식품학을 공부한 박사들이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단짠의 조합으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음식을 먹고 싶게 하지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 과당이 너무 많이 들어간 정제 탄수화물, 당류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장은 우리 소화기관의 가장 마지막이에요. 내가 먹은 음식이요. 위장, 소장, 그리고 대장, 그리고 항문 바로 위에 직장까지 다 내려가야지만 미생물이 먹이를 넣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쌀 몇 번 도정해서 먹죠? 10번이나 도정해서 백미로 먹죠. 과일 껍질 다 깎아 먹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요. 대장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럼 대장까지 도달하는 음식이 뭐가 있냐? 뿌리 음식이에요. 우엉, 돼지 감자, 고들빼기. 여러분 이런 거 드시나요? 우리 아이들한테 주실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습관, 라이프 스타일에 이런 식단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장이 제일 긴 거 아세요? 민족 중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장암 중에서 직장암이 제일 많아요. 항문 바로 위에 있는 직장암. 거기까지 미생물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이 제일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파마넥스에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죠. 앞서가는 뉴스킨 파마넥스에서 안토시아닌이 대정에 영향을 준다라는 힌트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연구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조셉창 박사님이 발표하셨던 자료예요. 안토시아닌 41개 중에 없었던 안토시아닌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을 뉴스키니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세상에 없었던 물품을 발견하거나 발명을 했을 때 본인 발명한 사람의 이름을 짓잖아요. 안토시아닌 중에 하나의 이름을 뉴스킨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제품을 만들었더니 어떤 역할이 있었냐? 이렇게 해서 대장 미생물이 좋아졌을 때 우리 몸에 어떻게 좋아지냐? 바로 메타볼리즘, 대사가 좋아집니다. 그럼 대사가 뭐냐? 우리 몸에 뭐가 들어오는 거, 에너지로 쓰는 거, 나가는 거, 이 모든 과정을 대사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해요. 왜요? 알러지 생겨서. 아토피 때문에, 면역력 때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도요, 태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피로해요. 당뇨가 생기고요. 불필요한 걸 또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 못하니까 부종이 생기고 세포 변이를 일으키면서 암, 염증, 혈관질환까지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거든요. 현대인들이 가진 식단, 항생제 복용, 스트레스 과다로 인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 이미 왔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질병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키가 어디에 있다? 대장이 키일 수 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는 바꾸지 못하죠.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어떻게 영양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생활 습관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앉아 있는데 메타를 먹으면서 앉아 있으면 뛰어 있을 때와 같은 대사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 세 알로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완전히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거 완전 땡큐 아닌가요?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MC 원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